오늘 공연 날입니다. 저 만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 프랑스 투어 이야기 2탄입니다. 수화물로 받은 기타부터 열어봅니다. 혹시나 부서지진 않았을까 내내 마음을 졸였는데 다행히 아무 이상 없이 잘 도착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버터도 맛있음.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아침을 먹었어요. 버터와 빵입니다. 공연 전까지 잠시 파리 시내를 돌아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 왔어요. 2019년 큰 화재로 지붕과 첨탑 등이 소실됐던 노트르담은 5년여의 복원 작업 끝에 2024년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마침 예배 시간이었는지 기도를 드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센강을 따라 늘어선 가판대도 구경했습니다. 8, 90년대 프랑스 영화와 샹송으로 하나가 된 엄마와 필립. 엄마와의 파리 여행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한 편으로 묶어 보여드릴게요. 파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잠시 여유로운 시간도 보내봅니다. 찍겠습니다. 아니야. 지금 찍어. 이런 호사를 누리다니. 너무 좋습니다. 슬슬 뜨거워지는 파리 시내를 뒤로하고 오전 관광을 마무리합니다. 공연 3시간 전. 더위에 지쳤다. 파리의 기온이 40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 더위에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엄청 막히고.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택시 안에서 오늘 부를 노래를 들으며 마인드 컨트롤을 해봅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도착한 첫 번째 공연장 페니시 아나코. 파리 라빌레트 수로에 떠있는 실제 배를 활용한 문화공간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배 위쪽에는 야외 공간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작은 바와 공연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되게 재밌었어요. 리허설을 하는데요. 사실 리허설도 조금 걱정했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님과 소통하는 게 너무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리버브나 볼륨 같은 간단한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하던 리허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한국에 정말 많은 공연장에서 노래를 해왔는데요. 그때 쌓인 경험 덕분인지 낯선 나라에 처음 보는 공연장에서도 생각보다 기죽지 않고 제가 원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연을 통역해 주실 통역사님과 공연 영상을 찍어 주실 분도 도착했습니다. 이 모든 걸 필립이 다 준비해 주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화장 어떤가요? 오늘 열심히 했어요. 너무 반짝반짝해. 그리고 오늘 공연의 오프닝 무대를 맡아준 준벅 씨의 무대가 끝나고 드디어 프랑스에서의 첫 공연이 시작됩니다. 프랑스로 오기 전까지도, 아니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도 사실 실감이 잘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대에 오른 그 순간 갑자기 숨막히는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더듬거리며 첫인사를 건네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어색했던 첫 인사는 조금씩 다정한 대화가 되었고 노래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쓰는 언어도 살아온 곳도 서로 다르지만 음악을 듣는 눈빛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사인을 받으러 오신 관객분들이 오늘 공연은 어땠는지, 어떤 곡이 마음에 남았는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표정들이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구나. 가사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더라도 노래에 담긴 마음은 다 전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내 노래가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정말 필요한 노래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벅차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무사히 잘 끝났다는 안도감도 함께 여러 마음이 뒤섞인 채로 감사했던 첫 공연의 밤이 그렇게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두 번째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공연 전에 루브르 박물관에 왔습니다. 어때요? 루브르를 들어가기 전 세 개만 봐야지. 너무 피곤해. 루브르를 가볍게 둘러보고 저녁에는 숙소 근처의 작은 바에서 두 번째 공연을 했습니다. 첫 공연과는 또 다른 분위기 속에서 무사히 공연을 마쳤어요. 정신이 없었는지 이날은 남아있는 영상이 거의 없네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엄마가 누룽지를 끓여주셨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오셨어요. 든든하게 먹고 세 번째 공연이 열리는 쿠탕스로 이동합니다. 8시 59분 차. 8시 59분 차. 어디 가는 거예요? 무엉고 거기다. 네, 알았어요. 네, 가서 한번 갈아타서 쿠탕스로 갑니다. 쿠탕. 안 돼. 강행군이네. 그래서 오늘 끝나면 내일은 공연을 안 하니까 내일 모레는 하지만 내일은 안 합니다. 쿠탕스 공연은 프랑스 투어 일정을 다 짜둔 상태에서 새롭게 추가된 일정이에요. 덕분에 일정이 조금 빡빡해졌지만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조금 무리해서라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쿠탕스 도착. 쿠탕스는 노르망디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파리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오늘 도착한 곳은 라 미제리코드 예술센터입니다. 1885년 설립 당시 미혼모와 소외된 여성들을 품어주던 수녀원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 역사와 현대 예술이 만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이 센터 안에 있는 작은 예배당 샤펠 드 라 미제리코드에서 노래할 예정입니다. Unique entre la scène musicienne. Musicale, organe, contemporain, C'est ce soir. Oh, C'est ce soir. On y va. 시간이야. On y va. Chapelle de la Méditerranée. 오늘 공연할 장소입니다. 닭을 한 마리 잡으셨다고 했는데 이 녀석들인가? 점심으로는 치킨을 구워주셨습니다. 다 같이 야외에서 밥을 나눠 먹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영화에서 보던 프랑스의 어떤 마을에 잠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나게 된 한미자 대표님. 라 미제리코드 예술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면요. 이곳에서 공연할 뮤지션을 찾으러 파리에 왔다가 필립이 길거리에서 나눠주던 제 공연 전단지를 우연히 보게 되셨대요. 제 음악을 찾아 들어보시고는 우리 예배당에 꼭 맞는 목소리다 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원래는 내년 공연을 준비하러 온 거였는데 그 자리에서 계획을 바꿔 올 여름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단지 한 장으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이어져 제가 이곳에서 노래하게 되었답니다. 참 신기하죠?
오늘 공연이 끝난 뒤 묵을 숙소입니다. 라미제리코드 예술센터 안에는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곳곳에 예술작품과 오래된 공간의 흔적이 함께 있어서 마치 영화 세트장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 동네 마켓에 저희 얼굴이 붙어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많은 말씀하셨지.